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연산 중에 하나죠. 풀링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에 필요한 코드와 슬라이드는 아래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좀 이그젬플로 동작 원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RGB 3개 채널을 갖는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필터를 2개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 피처 맵이 3/3의 채널이 역시 2가 되는 것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는데 렐루를 써서 마이너스를 다 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구성을 하고 나면은 이 뒤에다가 요 출력들을 가지고 이 아웃풋 피처 맵을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또 하나 구성을 해서 이걸 입력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혹은 풀링 레이어를 넣어서 풀링 레이어 입력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풀링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은 크게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연산들도 있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그림은 맥스 풀링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 16개 4/4로 되어 있는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오는 피처 맵이면 채널이 이렇게 3차원으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풀링 연산은 채널별로 따로따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풀링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 아웃풋 피처 맵도 채널이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입력 채널이 C였다면 아웃풋의 채널도 C가 되겠죠. 채널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연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그림에 맥스 풀링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맥스 풀링을 먼저 보면은 네, 맥스 풀링인데 2/2 필터를 쓰고 스트라이드 2인 경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2 필터를 쓰니까 처음에 2/2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보겠죠. 그리고 맥스 풀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맥스 풀링은 이 4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제일 크니까 6이 뽑혀서 이 자리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옆으로 2칸 옮겨가서 또 2/2 필터 적용해보면 제일 큰 숫자가 8이죠. 그래서 8. 그 다음에 3, 2, 1, 2에서 제일 큰 숫자 3, 그쵸? 3, 그리고 1, 0, 3, 4에서 제일 큰 숫자 4, 그래서 4. 이렇게 하면은 맥스 풀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 하는 거를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가 지금 4/4에서 2/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서 지금 사이즈를 줄였다라고 해서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스 풀링을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에버리지 풀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름에서 예상이 되시죠? 에버리지 풀링은 말 그대로 에버리지,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4개 숫자를 그냥 평균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도 만약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렇게 4개의 칸을 그려놓고 처음에 1, 1, 5, 6 4개 숫자를 다 더하면은 13이죠. 그럼 13을 4로 나누면은 3.25인가요? 네. 그리고 다음에 초록색 부분 2, 4, 7, 8을 다 더하면은 21이고 그거를 4로 나누면은 5.25가 되겠네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 3, 2, 1, 2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8이 될 거고 그걸 4로 나누면은 2가 될 거고요. 1, 0, 3, 4 이 4개 숫자 다 더하면 8이니까 역시 4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은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피처를 익스트랙션 할 때 맥스 풀링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로 나온 지금 피처 맵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지금 이 입력 16개 숫자가. 컨볼루션 연산 결과로 큰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그 컨볼루션 필터가 찾아내고자 했던 특징에 더 가까운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가 찾으려고 하는 특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숫자를 컨볼루션 그 연산 결과로 뱉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저희가 배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배인 걸 판단하는 CNN을 봤었는데요. 그때 배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부분이 뾰족한 모양을 갖는다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뾰족한 부분을 찾는 컨볼루션 필터가 쭉
연산을 해서 만든 이 피처 맵이 요 지금 16개 숫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지금 초록색 부분만 보면은 2, 4, 7, 8 중에서 8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 지금 가장 뾰족한 거에 가까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뾰족한 부분이 제일 강하게 있는 거를 뽑아서 다음 레이어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맥스 풀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던 그 렐루까지 적용했던 그 피처 맵에다가 역시 맥스 풀링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 곱하기 2 필터를 쓰고 대신 이번엔 스트라이드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채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개에서 제일 큰 숫자 3, 그렇죠?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역시 2,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1, 이렇게 4개에 대해서 1, 또 이렇게 4개에 대해서 3, 그리고 이렇게 4개에 대해서 1. 그래서 1, 1, 3, 1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출력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실습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버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tf.keras.layers에 있는 maxpull2d라는 API를 사용할 거고 역시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init 메소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본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풀사이즈, 스트라이드, 풀사이즈는 2,2로 되어 있고 스트라이드는 none으로 되어 있고 패딩은 valid, 데이터 포맷은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나씩 보면은 풀사이즈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풀링 할 때의 필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그래서 컨버전과 마찬가지로 인티저 값 하나를 줄 수도 있고 튜플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기본 값이 튜플로 2,2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인티저로 2로 쓰나 2,2 이렇게 쓰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역시 앞에서 컨버전을 했던 거랑 똑같이 스트라이드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인티저나 튜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밸리드랑 세임이 있는데 역시 컨버전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데이터 포맷도 역시 컨버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채널 레스트와 채널 퍼스트가 있는데 채널 레스트가 디폴트가 되고 요런 배치, 하이트, 위스, 채널 이 순서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토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맥스 풀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에 4개의 숫자를 갖는 4, 3, 2, 1로 채워진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tf.constant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가 keras.layers.maxpull2d를 사용해서 맥스 풀링을 해볼 건데 풀사이즈는 기본 값인 2,2로 하고 스트라이드는 1로 하고 패딩을 밸리드로 했어요. 밸리드라는 건 패딩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숫자에 대해서 2 곱하기 2니까 제일 큰 거 맥스 풀링을 하면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아래쪽으로도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결과가 그냥 4라는 숫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해서 패딩만 same으로 바꿔볼게요. 패딩을 same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아래쪽에 0으로 한 줄씩 채워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요 4개 숫자에 대해서 맥스 풀링 하면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옮겨가서 요 4개의 숫자에 대해서 맥스 풀링 하면 이제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 4개 숫자에 대해서 하면은 2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4개 숫자에 대해서 하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4, 3, 2, 1 이렇게 4개의 숫자로 2 곱하기 2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과 풀링까지 살펴봤는데 이 2개의 레이어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처음에 이미지 입력을 가지고 컨버전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 연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 2개 쌓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이미지는 우리가 앞에서 실습에서 다뤄봤던 MNIST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keras 밑에 데이터셋 밑에 MNIST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를 해서 트레인 이미지랑 트레인 레이블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트레인 이미지랑 테스트 이미지는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죠. 네,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 중에서 그냥 0번 이미지 한 장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5라고 손글씨가 써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컨볼루션 연산을 먼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연산에 집어넣으려면은 4차원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4차원을 바꿔주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 값을 채우게 되는데 여기 맨 앞쪽이 배치 자리니까 우리 이미지 한 장만 쓸 거니까 배치 이 자리에도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 데이터셋은 numpy and array 타입으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API 집어넣으려면 텐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tf.convert to tensor를 이용해서 텐서로 변경을 해줬고요. weight initialization, conversion filter initialization은 random normal initialize를 썼고요. 그래서 conv2d 해서 keras.layers.conv2d 하고 필터는 이번 5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 필터를 쓴다는 얘기고 스트라이드는 2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same으로 해줬어요. 패딩을 same으로 하고 스트라이드 2로 했으니까 28x28 이미지가 이제 14x14로 바뀌게 되겠죠.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앞에서 했던 랜덤 노멀 이니셜라이저를 넣고 입력 이미지를 넣어주면 conv2d 쉐입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배치는 1이고 세로 하이트가 14, 가로 위스가 14, 채널이 5. 그렇죠. 아웃풋 피처맵의 채널은 컨버전 필터 개수 2, 5랑 똑같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5개 채널의 피처맵을 한 채널씩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5개의 피처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아웃풋을 다시 풀링 레이어 입력으로 넣어서 풀링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풀링은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2,2 필터를 쓰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도 2로 해주고 패딩은 same으로 해서 맥스 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스트라이드 2로 하고 패딩을 same으로 했기 때문에 14x14가 이 밑에 쉐입을 출력한 것처럼 7x7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7x7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앞에서 컨볼루션 필터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왔던 것보다 레졸루션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격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5개의 피처맵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붙여서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CNN을 구성하는 3가지 종류의 레이어가 있다고 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그 하나가 플리퀀티 레이어인데요. 그거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덴스 레이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하는 그 레이어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CNN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풀링 한 이후에 플리퀀티 레이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맥스 풀링까지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이거를 플리퀀티 레이어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일렬로 쭉 길게 펴니다. 그래서 벡터 형태로 이렇게 쭉 일렬로 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벡터 형태를 펴준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만들면 돼요. 풀리 커넥트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덴스 레이어 혹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네트워크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2개의 출력을 내보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쪽에는 5가 나왔고 아래쪽에 1이 나왔으면은 그걸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 위에는 0.98, 밑에는 0.0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확률이 98%다 이렇게 출력을 내주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는 한 레이어만 그렸지만 플리퀀티 레이어도 앞에서 실습에서도 해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CNN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플리퀀티 레이어에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필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 이미지에 가까운 쪽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선이나 색깔이나 곡선 같은 형태의 피처들을 뽑아내게 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컨버전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뽑혔던 이런 선이나 직선,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피처를 뽑고 맨 마지막 뒷단에 있는 컨버전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하이 레벨인 피처를 뽑게 됩니다. 자동차 바퀴 같은 모양이라든지 여기 새 얼굴 같은 모양이라든지 이런 하이 레벨 피처들을 뽑게 되고 마지막으로 플리퀀티 레이어에서 이 피처들을 모아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CNN의 기본적인 연산들 그리고 동작 원리, 실습까지 다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전체를 한번 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것처럼 학습을 해서 얼마나 애큐러시가 나오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